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아직 통보하지 않는 등 역대 가장 오랫동안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 헌재가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주 선고는 가능성이 낮은 거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오늘 오후 시간대까지 기일 통지 등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통상 선고하기 이틀 전에는 기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선고 기일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는 지난달 최종 변론 이후 15일째에 들어가면서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변론을 마치고 탄핵 심판 결론을 내는데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던 점을 비춰보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잡혀 있는데요.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사실상 이번 주에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도 아직 기일이 안 잡힌 거죠. 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리 사건 결과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변론은 단 한 번으로 마무리됐고 윤 대통령보다 최종 변론 시기도 일주일가량 빨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총리의 뒤를 이어받은 거라 불안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개엄 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상 위헌 여부 등 관련 쟁점이 얽혀 있어서 윤 대통령과 함께 다음 주에 선고가 맞물릴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일단 오늘까지 한 총리 측과 국회 측 모두 헌재로부터 선고 기일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면서 헌법재판소에는 관련 의견서가 상당히 많이 제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찬반 의견을 담은 탄원서 등이 헌법재판소에 266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가 서류를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집계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날선 대립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찬성 측에선 비상계엄의 부당성 등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대 측에선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탄원서 등이 잇따라 제출됐습니다. 네, 오늘도 헌재 주변에서는 여러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네, 헌법재판소 주변에 많은 시민이 정문 앞에 몰려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탄핵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이곳까지도 사실 소리가 들리는데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주변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선 이틀 연속으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면 탄핵을 찬성하는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에서도 경복궁역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과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하루빨리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저녁 촛불문화제 집회도 계획 중입니다. 경찰은 만일 사태를 대비해 헌재 정문뿐만 아니라 외곽에 기동대 등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